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5주차 2교시 1교시 이어서 2교시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지금 왜 우리가 이걸 하는가 하는 것을 그냥 알기 위해서 왜 이것을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언급을 했다고 그랬죠. 그죠? 이 뒷부분을 다시 연속하기 위해서 점토 강물이 왜 하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판별을 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뒤에 하고, 그 다음에 그 공학적 성질에 대해서 측정하는 방법, 그 다음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점토광물, 왜 점토광물 취급하는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광물은 흙 내에 있는 입자들의 표면 특성, 크기, 모양을 지배한다. 그죠? 당연하죠. 그죠? 유체 행상과의 상호, 유체 행상이 함수비와의 상호작용과 함께 표면 특성 행상 크기는 공학적 성질을 결정한 자예요. 이 함수비와의 관계죠. 그죠? 함수비와의 관계. 함수비의 관계에 대해서 표면 특성이 어떻게 돼 있고 모양이 어떻게 돼 있고 크기가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서 거기 어떻게 상호 결합하느냐, 어떤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공학적 성질이 달라진다. 그 공학적 성질은 소성 거동, 아까 플라스틱이 페트병 있죠? 이야기했죠? 말씀드렸죠? 그죠? 그 다음 팽창 거동, 아까 몬모로나이트에서 물이 교환 가능한 양이온이 워낙 약하니까 반대로 발수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대로 교환 가능한 양이온도 마음대로 가고 물도 마음대로 들어오고 그램으로 인해서 팽창하는 걸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압축거동은 그야말로 그 누르면 압축하는 그 거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강도거든은 전단 두부를 자를 때 두부가 아주 단단하면 같은 힘을 주더라도 약한 것보다 덜 일어나겠죠. 그거는 말은 뭐냐면 두부가 간단하다는 것은 강도가 크다는 말이죠. 그 강도 거동은 어떤 물체에 힘을 주었을 때 어떤 변화 현상이 일어났냐 하는 것을 말하는 걸 거동이랍니다. 거동. 그래서 영어로는 behave라고 합니다. behave. 이거 아시죠? 그죠? behave. H-A V-I-O-R 또는 I자로 생략하죠. 그죠? behavior. 그 다음 투수개수는 속도로 해서 투수개는 뭐예요? 입자 사이에 구멍이 있는 걸 뭐랬어요? 간극이 됐죠. 그죠? 빈 공간. 그 사이로 물이 흐를 때 그때 속도 얼마만큼 거리가 갔을 때 어느 시간에 어느만큼 거리가 갔을 때 나타낸 것을 투수개수로 했죠. 그런 것들을 결정한다는 그런 것들이 공학적 성질이죠. 그죠? 그 다음 규산과 산소로 구성되어 있다. 또는 알루미늄과 하이드록실로 구성되어 있다. 화학적 구성과 구조에 따른 분류는 많은 결정판을 구성하고 있다. 반복적인 원자 부족은 뭐 앞에서 스테이크 됐죠. 그죠? 하나의 기본 다리가 스테이크 돼서 나중에 시트로 돼서 시트가 결합해서 어떤 교환 가능한 양이온하고 어떤 결합을 해서 어떤 광물을 했느냐, 그건 앞에서 계속 설명한 겁니다. 그들은 수화된 하이드록신, 자, 물하고 반응했다는 말이에요. 수화된 알루미늄 실리케이트와 다른 금속 이온이다. 이게 점토 광물이 그렇다네요. 점토 광물이 아까 규소와 산소로 돼 있을 때, 그 다음에 알루미늄과 하이드록실과 구성될 때 알루미늄 실리케이트와 다른 금속들이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더 보강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점토 광물의 판별. 점토를 어떻게 판별할 것이냐. 그들은 어떻게 판별되지? 하고 궁금해할 수가 있어요. 그럼 카사그란드 소성도를 이용합니다. 단순 접근법으로 카사그란드 유명하죠. 이분이 에트버그 리미트에서 그 일부분을 차지하는 그 법칙을 발견한 분이에요. 자, 그거는 세로 축은 소성지수, 플라스틱 인덱스래. 소성지수, 나중에 플라스틱 정의에 대해서 배웁니다. 플라스틱 지수, 플라스틱 인덱스.
x라고, 가로축은 이거 오메가 L은 이거는 x승 한계라고 그래. x승 한계. x승 한계라는 말은 영어로 리퀴드 리미트인데 어느 정도의 함수비를 기준으로 해서 액체화, 완전히 액체가 되고 액체 아닌 초승선을 갖느냐, 판가름하는 그 기준점 있죠. 기준 함수비, 그걸 액성 한계라고 합니다. 그걸 놓았을 때 이거 한번 보세요. 붉은 거 한번 보세요. A라인 있어요. A라인은 초승지수는 0.73 가로 오메가 XL, 오메가 X승 한계랬죠. X승 한계 마이너스 20 해서 선을 껐습니다. 자, 이게 제로인 점을 끌려면 뭐냐, 소승 한계를, 소승 지수를 제로로 놓으면 X승 한계가 20이 나오죠. 그죠? 요 22점이에요. 그죠? 22점. 20이 가로축의, 점이에요. 그죠? 세로축이 제로 되는 점이에요. 그죠? 그 선을 따라서 기울기가 0.73 해서 쭉 이렇게 올리면 A라인이 납니다. 그 다음에 U라인 한번 볼게요. U라인은 소승지수는 0.9 오메가 L 마이너스 8. 그래서 소승지수가 제로 되면 오메가 L은 8이죠. 그죠? 8에서 여죠. 이게 U와 L라인이, L선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U라인 위에는 어떤 것도 성질이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할 수가 없다. 점도에서. 그 다음 그 밑에는 계속 존재한다. 재수줄. 그건 나중에 이제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엑스레이, 밑에 엑스레이 해설 패턴이 있어요. 엑스레이 가지고 판별해요. 그 다음에 차등 열 분석도 해. DTA라고. 그 다음 전자顕미경. 이게 정량적이지 않다는 단점이 있어요. 요거는 정량적으로 딱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점을 찍으면, 자, 점을 찍어서 요거 봐야 돼. 요 한 점에 요 위에 쫙 몰리면 위에 몬모로나이트 한번 보세요. 몬모로나이트 U라인 가까이 쫙 몰리죠. 그죠? 쫙 몰리죠. 뭐야? X한계 약 13부터 한 70까지 쭉 보세요. 이거 플라팅을 해보면 요 안에 있어요. U 바로 밑에 얘 점들이 쫙 모여 있으면 이거는 몬모로나이트구나 하고 우리는 판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A란 위에 조금 근처에 A란 위에 쭉 있다고 하면서 요거는 1라이트네. 그런 게 있다면 이건 1라이트다. 우리 1라이트 있는 것 같으면 육안으로 판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엑스레이 해설 분석을 하고 그 다음 차단 열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요 보세요. 요 밑에 A라인 밑에 여러 조금 있다. 요 밑에 그거는 케올리나이트 비활성 물질. 비활성 물질은 단단하지. 그죠? 더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1라이트는 북미 대호수 지역에 대부분이 존재하고 케올리나이트는 비활성 광물이다. 자, 동일한 X성 한계 조건하에서 동일한 X성 한계라고 해봅시다. 요 50이라고 해봅시다. 50일 때 동일한 X성 한계 조건, X성 한계 조건에서 소승 지수 한번 볼게요. 소승 지수가 갈수록 어떻게? 자, 갈수록 어느 게 제일 소승 지수가 커요? 몬모로나이트가 가장 크죠. 그래서 몬모로나이트가 가장 크다. 그 다음에 1라이트, 그 다음에 케올리나이트. 활성도도 마찬가지. 활성도 우리 배웠지, 그죠? 활성도 몬모로나이트가 가장 크다. 1라이트, 그 다음 케올리나이트. 이런 것을 여러분은 숙지하고 계셔야 돼. 알겠죠? 어느 게 소승 지수가 크고 어느 게 활성도 큰 게 소승 지수가 큰 거예요. 무슨 말씀이었지? 소승 지수는 X승 한계 마이너스 소승 한계. 소승의 또 한계가 어디까지냐 하는 게 소승 함수예요. 그때 한계의 함수 B를 이야기해요. 오메가 P. 알겠죠? 마이너스가 여기 IP가 PI라고도 해요. PI. 똑같은 게 PI.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P로. 그게 결국은 소성지수가 클수록 뭐예요? 활성화가 크다. 활성도가 크다. 이렇게 많이 움직이도 뭐가 교환이온, 양이온이 수시로 들락달락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중성화된 그 점토 성분이 좋은 거야. 좋지 않죠. 그죠? 굉장히 소프트하다. 그다음 비표면적 앞에서 설명했죠. 단위 부피 또는 단위 g당 차지하는 표면 면적을 이야기해요. 표면적의 비. 표면적. 무게,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 그래서 단위는 이렇게 나타나죠. 앞에 우리 단위 배웠죠. 그죠? cm 자성 나누기 g 또는 cm 자성 나누기 cm 삼성 부피 단위죠. 그죠? 그게 비표면적 단위 꼭 외우셔야 되죠. 일단 비표면적은 토립자의 크기에 의해 토립자 크기에 반비례하죠. 그죠? 토립자 크기가 클수록 이만한 호박돌이 있다. 같은 부피. 이거하고 이런 점으로 꽉 채워져 있어. 어느 게 크겠어요? 조립토가 훨씬 작죠. 그죠? 당연하죠. 표면적 요거밖에 안 되니까 조립토는 요 시선으로 해놓은 그 부분밖에 안 돼. 근데 세립토는 어때요? 이 점 부분에 그 면적들이 다 있죠. 그죠? 다 합하면 훨씬 크다. 뭐가? 세립토가. 작은 입자 크기가 큰 입자 크기보다 크다. 이 예를 그냥 그랬어요. 내가 이제 우스개 하기 위해서 한번 45g 1라이트 표면적이죠. 45g. 1라이트 45g을 떨면 어느 면적이 되냐? 축구장 하나 면적하고 똑같아요. 45g 떴는데 1라이트를. 그 표면적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같은 g에 같은 g이 아니라 45g 떴는데 그 표면적을 쫙 펼쳐다 보니까 펼쳐보면 축구장만 왔다. 축구장. 그래서 이보세요. Specific surface is a primary factor. 주 요소적이죠. 주 요소. 비표면적인 주 요소다. 어디에? In concrete and asphalt mix design에서. 그죠? 예. 그 말은 뭐냐? Specific surface가 클수록 부착력이 좋고, 그리고 surface cement paste or asphalt to coat aggregate surface. 일단 아스팔트 콘크리트 이거는 제공된다는 거. 충분한 페이스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코팅할 수 있을 정도야. 그래서 스페시픽 서피스가 큰 걸수록 그럴 때는 좋다 이거죠. 성질은 좋지 않아도 부착성이 있고 부착성이 많이 이렇게 붙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콘크리트 만들 때는 콘크리트를 우리가 배합할 때는 이게 주 요소다. 표면적이 큰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이 밑에가 그냥 뭐냐면 요거 번역했거든요. 더욱더 큰 비표면적은 강극 속에 흐르는 물의 흐름에 대해 더 큰 저항을 제공하나, 강극 속 흐르는 물의 흐름에 대해 큰 저항을 하나 뭐예요? 강도가 적다. 강도가. 알겠죠? 왜냐면 표면적이 크니까 당연히 물이 흐름에 많이 걸리겠죠. 그런데 워낙 약하다. 왜? 아까 교환 양이온 관리 들락달락 자주 하죠. 그죠? 자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약하다는 걸 다시 설명한 겁니다. 활성도, 여러분, 활성도 이것도 중요하죠. 활성도의 크기에 따라서 뭐가 좋은 흙에서 나쁜 점토였어요. 나쁜 점토였죠. 그죠? 활성은. 왜? 그건 뭐였어요? 교환 가능한 양이온이 수시로 들락달락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hợp착수층과 이중수층에 배열되어 있는 물은 점성토의 소성정지를 일으키고, 점토광물 주위에 있는 그 배열된 물의 두께는 점토광물의 형태에 따라 자유된다. 어떤 점토광물이냐에 따라서 배열이 물의 두께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주어진 점토의 소성은 현존하는 점토광물의 성질, 활성도 있대. 활성도. 이게 A가 활성도예요. 활성도와 그 점토 광물의 양. 점토 광물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당연히 좌우하겠죠. 이게 무슨 말이죠? 알겠죠? 이 두 개가 좌우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점토 강물이 어떤 점토 강물 구성되어 있냐. 그리고 점토 강물 그 있더라도 그 양이 얼만큼 많이 있느냐. 적으면 좀 적겠죠, 그죠? 근데 많으면 더 약하겠죠, 그죠? 활성도가 더 크겠죠, 그죠?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A, 활성도와 그 양의 소성 성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맞죠? 점토의 소성은 이랬어요, 그죠? 그래서 점토 광물의 성질, 활성도와 점토 광물의 양에 좌우한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누가 발견했냐? 스캠턴이라는 분이 발견했어요. 이분도 굉장히 유명해요. 토지를 하니까 토지에 관련돼서 너무 유명한 사람이 많아요. 너무 똑똑한 분이 많고. 그래서 토질이 거의 어려운 기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학문적으로 정립화시켜 놓은 거죠. 자, 왜냐면 토지를 하면 재밌어요. 재밌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꾸 연구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 스캠턴은 주어진 흙에 대해 소성지수는 점토의 크기 분량 100분율에 직접 비례한댔어요. 아까 두 번째 이야기한 거예요. 그죠? 광물의 양이 비례한댔어요. 그래서 소성지수는 뭐라고 했어요? PI는 A, 활성도, 광물의 형태죠. 몬모로나이트냐, 케올리나이트냐, 일라이트냐, 곱하기 C, 점토의 중량에 대한 100분율이죠. 그죠? 점토 광물의 양. 예, 그거의 곱이다. 곱으로 소성지수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왜 PI는 A 곱하기 점토 광물의 양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PI는 A 곱하기 C다. 이렇게 C가 뭐를 뜻하는 건지 앞에 설명했습니다. 자, PI는 A 클레이 프랙션은 클레이 조각이죠. 그죠? 클레이 조각. 점토 조각 0.002mm보다 작은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흙 입자에 hợp착되어 있는 수분은 그 흙 속에 존재하는 뭐예요? 점토 입자 크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근데 비표면적이 클수록 입자가 작을수록 비표면적이 크죠, 그죠? 그 점토의 동일 광문 조건 하에서 죄송합니다. 점토의 동일 광물에서 동일 광물 조건 하에서 소성지수는 점토 입자 크기의 100분율에 비례한다. 그죠? 점토 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요? 소성지수가 당연히 크겠죠. 그죠? 그걸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 세로축의 소성지수, 가로축의 중량 100분율, 즉 점토의 중량 100분율, 중량 100분율 해가지고 2마이크로폰, 마이크로는 10의 -3승 센치, 10의 -3승 미터였죠, 그죠? 10의 3승, 그러니까 0.002mm예요. 그 퍼센트 양을 이야기하는. 자, 이걸로 보니까 봐. 몬모로나이트는 처음에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 다음에 노르말은 1이죠. 1라이트. 그 다음에 케이올리나이트. 자, 몬모로나이트 가장 기울기가 크죠, 그죠? 크다는 말은 보세요. 같은 중량 100분율 한번 볼게요. 한 점 한번 볼게요. 여기서. 올라갈 수 있어요. 어때요? 자, 중량 100분율이 같은데 소성지수 클수록 어때요? 클수록 저쪽 아주 작은 게 뭐예요? 케이올리나이트, 그 다음 좀 큰 게 1라이트, 그 다음에 몬모로나이트죠. 그죠? 됐죠? 이 위에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자, 그러면 몬모로나이트 활성도가 그럼 크죠? 당연히. 그래서 4에서 7이에요. 노르말은 1이고 정상적인 거죠. 그죠? 1라이트는 0.5에서 1.3, 케이올리나이트는 0.3에서 0.5다. 이걸 오른쪽에 해야 됩니다. 자, 다양한 광물의 활성도 해가지고 보여요. Na, 나트륨 몬모로나이트는 4에서 7이에요. 칼륨 몬모로나이트는 2.5예요. 아까 앞에서 그 교환 가능한 양이온의 크기 순자, 그러니까 크기 순수가 뭐해서 나트륨이 칼륨보다 작았죠, 그죠? 그래서
활성도가 큰 거예요. 4에서 7이죠. 그죠? 칼륨은 뭐예요? 칼륨, 같은 몸무게로 할 때 칼륨의 휴양 가능한 약이온으로 되어 있을 때는 1.5라는 거죠. 그 다음 일라이트는 뭐예요? 0.5에서 1.3. 케이올리나이트는 0.3에서 0.5. 칼사이트는 0.2. 쿼츠, 석영이죠. 그죠? 칼사이트는 일종의 석회석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종류석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 달려있죠. 그게 칼사이트 0.2 정도 활성화가 대단히 적어요. 그래서 어때요? 장기간 그 종류석으로 존재를 할 수가 있죠. 그죠? 활성도가 많이 크다 보면 줄줄줄 흘러내리겠죠. 그죠? 그 결합력이 약할수록 광물의 활성도는 크다. 맞죠?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실 거는 뭐냐면, 소승주소가 어느 게 될 거지? 몬모로라이트, 그 다음에 뭐예요? 일라이트, 그 다음 케이올라이트. 그 정도는 아셔야죠. 그렇게 해야지 그 정도는 기사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흙의 성질에 대해서 다 끝났습니다. 1 해서 1-6까지 해서 다 끝났죠. 그죠? 이제 2 나옵니다. 우리 흙의 퇴적 과정에 있어 영향받는 거, 두 번째 흙의 현재 상태. 지금 하나씩 빼먹고 있어요. 흙의 현재 상태. 흙의 현재 상태는 현재 함수비, 현재의 간극비, 현재 간극비는 간극 속에 뭐했어요? 간극 부피에다가 뭐했어요? 토립자의 부피를 간극이 됐어요. 그죠? 그 비가 간극비예요. 현재 받고 있는 응력, 이걸 지금 함수비냐, 간극비냐, 응력이냐, 이런 것 등등이 현재 받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흙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항목들은 흙 시료의 상대적인 강도와 강성을 반영한다. 강도, 강성은 이제 구분할 수 있어요. 강도는 우리가 두부 쪼갤 때 그 강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강성은 뭐 잘 쉬느냐, 잘 쉬지 않느냐, 이런 걸 강성이라고 그래요. 세립토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세립토와 조립도로 구분하기 때문에 세립토는 우리가 그 유명한 에터버그 한계 리미트, 에터버그 리미트라고 이야기해요. 리미트 테스트라고 해요. 스웨덴 분인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이걸 발견했어요. 자, 오메가 N은 내추럴. 자연 상태의 함수비를 current water content라고 해요. 현재의 함수비를 자연 상태 함수비죠. 그죠? 거기에다 우리가 더 많이 부었냐, 더 적게 더 물을 뺐냐, 이런 것들 함수비가 변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물을 부음에 따라서 액성 한계가 있고, 소성 한계가 있고, 수축 한계가 있고, 액성 지수, 그 다음에 consistent, 연경 지수, 그 다음에 유동 지수, 이런 기호들이, 이런 식들이 있어요. 이건 뒤에서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세립토 보자. 하중과 함수비가 변화할 때, 현전 부피 변화를 보여준다. 건조될 때 점토는 균일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점토 봤죠? 길가에 보면 햇볕이 짹짹 내릴 때 건조돼 있죠. 그때 쫙쫙 갈라져 있죠. 그 균일. 거기 뭐랬어요? 앞에 우리 거시 구조에서 피셜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피셜이에요. 그 다음에 입자 표면의 영향은 중요하다. 입자 표면의 영향 당연히 중요하죠. 입자 표면이 거칠었냐, 둥그냐, 이런 데 여러 가지 다르죠. 입자 표면은 작은 전기적 전하를 가져오고, 이것은 간극수 내에 있는 전해질에 의해 수정될 수 있죠. 당연하죠. 전해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러한 전하들은 토립자 사이의 힘뿐만 아니라 자체 중량도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힘뿐만 아니라 무겁냐, 가볍냐, 이렇게 자체 중량도 발생시킬 수 있다. 입자 표면에 따라서. 그 다음 전기력은 토립자의 표면적에 비례한다. 표면적이 클수록 전기력은 많아지고, 자, 표면력을 한번 유직경 자성에 따라 줄어든다. 자, 표면적에 비례한다. 자, 즉 세립토는 조립제에 비해 훨씬 적은 감소를 보인다. 왜? 표면적이 많죠, 그죠? 자중은 토립자의 부피에 비례한다. 토립자 부피가 크면 당연히 무겁겠죠, 그죠? 자중에 의한 힘은 유직경 삼성과 함께 줄어든다. 여러분, 이까지는 몰라도 돼요. 그냥 표면적에 비례한다. 전기력은. 그 다음에 토립자의 부피에 자중은 비례한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세립토는 조립제에 비해 훨씬 적은 감소를 보인다. 이건 이제 부피가
그 부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중은 토립제 부피에 비례하는데 같은 세립토와 조립토 비교하면 세립토가 훨씬 적다. 감소가. 그 말은 자중의 감소가 적다. 부피가 작아지더라도 조립토는 부피가 작아지면 자중이 확 줄어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토립자 한번 볼게요. 토립자 소일 그레인. 자, 그레이 미네랄 하면 점토 광물이죠. 그죠? 몬모로나이트. 자, BP 면적 한번 볼게요. 미터 자성 프로 그램이 됐어요. 840 미터 자성 프로 G까지 있어. 몬모로나이트. 활성도가 5보다 커. 일라이트 한번 볼게요. 65에서 200. 줄어들죠. 그죠? 미터 자성 퍼 그램. 그 다음에 활성도는 0.9 정도다. 그 다음에 케이올리나이트 보죠. 케이올리나이트 10에서 20밖에 안 돼. BP 면적이. 그 다음에 0.4 활성도. 그 다음 크린 샌드 모래 있죠. 조립토 봐요. BP 면적이 아주 작아요. 그죠? BP 면적 작아. 같은 구람에 비해서. 그죠? 활성도가 없다. 활성도가 없죠. 샌드에는 모래에는 당연히 없는 거죠. 그죠? 조립토이기 때문에. 활성도는 뭘 이야기했는데요?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교환 가능한 양이온이 들락달락 결합할 수 있도록 중성화하는데 들락달락하는 결합 정도가 많으면 활성도가 크다. 그렇지 않으면 적다. 거기에 따라서 뭐가 성질이 형성됐어요? 저거죠? 소성 성질이 발달됐죠. 그죠? 자, 연경 한계 이제 현재 상태가 좀 연하고 강한 정도를 한계를 말합니다. 광물은 함수비에 따라 진흙 또는 단단하고 부서지기 쉬운 치성암이 된다 이거죠. 광물은 함수비가 작으면 아까 갈라진다 했죠. 그죠? 그걸 치성이라고 해요. 치성. 연성이 아니고. 치성이라는 것은 갑자기 부서지는 걸 치성이라고 그래요. 막 잘게 부서지는 거. 우리 뭐죠? 그 과자 퍼석퍼석한 과자 뭐라고 그러죠? 그 기름에 튀긴 거 콘 이런 거 보죠. 금방 우리가 뭐 조금만 누르면 금방 부서지죠. 그게 치성이에요. 치성. 연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르면 뭐야? 씩 늘어지는 걸 연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함수비에 따라 진흙 또는 단단하고 부서지는 치성 즉 쉬운 암이 된다. 강물은 그 함수비 내에서 흙은 액체 또는 치성암의 연경도보다는 오히려 흙의 연경도를 한다. 암이 아니라 흙의 연경도를 지금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에테버그 한계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에테버그 한계 시험 뭐냐면 여러분 책에 보면 에테버그 한계 시험을 나타내는 게 있어요. 책에 어디든 지금 페이지 36에 37, 38까지 있어요. 39까지. 페이지 36에서 책 페이지 36에서 38페이지까지 보면 상세하게 있으니까 여러분 이 책을 보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책을 또 읽어보세요. 이건 저는 요점을 요약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책을 보고 다시 한번 또 개념이 안 잡히면 다시 또 보세요. 그 다음 목적은 헤트버그 한계 시험은 뭐냐면은 함수비에 따라서 이게 고체에서 액체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냐 함수비를 물을 자꾸 첨가시키면서 점토 한번 떠보세요. 우리 쉽게 생각해요. 점토를 떠서 처음에는 괜찮아요. 딱딱해요. 그럼 물을 쫙 넣었어요. 물을 넣으면 자꾸 물러져. 나중에는 흐트러져요. 그죠? 이걸 어디에 저는 비유하냐면 여러분 미숫가루 있죠. 미숫가루 보면 처음에 분말가루가 건조된 상태예요. 물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조금만 넣으면 아주 딱딱해져요. 그죠? 그러다 좀 물 더 넣어. 그럼 조금 멀겠죠. 그 다음 더 넣어. 그럼 나중에는 물을 많이 넣으면 어때요? 멀긍하게 되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물의 양에 따라서 액체에서 고체까지 변하는 상태를 밝혀낸 분이 에트버그라는 분이에요. 그 분의 이름을 따서 에트버그 리미트 테스트라 한계 시험이라고 만들어낸 거예요. 자, 목적은 40번째 통과한 흙의 정확한 함수비를 결정한다. 0.425mm. 자, 0.425mm 40번째 10번째 통과하면 그거 되지 않죠. 그죠? 그거 이하를 된다. 이거 가지고 실험을 해야 된다. 세립토의 물리적이고 역학적인 거동은 뭐예요? 네 가지 뚜렷한 상태와 연관되어 있다. 즉 함수비의 증가에 따라 뭐예요? 함수비의 증가에 따라 고체, 반고체, 소성, 액체 상태로 된다. 함수비는 뭐냐면 함수비는 자 내가 고체 질량이 있어요. 그죠? 고체 질량인데 물의 질량을 품고 있는 물의 질량이 있어요. 그 비가 함수비를 그래서 우리는 뭐로 나타내냐? 오메가라고 나타내요. 오메가 퍼센트. 알겠죠? 오메가라고 합니다. 오메가는 오메가 퍼센트. 물의 중량 나누기 고체의 중량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건조된 중량의 비를. 그죠? 만약에 우리가 물을 함유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거 물량을 알려면 어떻게 돼요? 이 고체량을 그대로 건조시키면 돼. 오븐 여러분 고등학교 때 실험 해보셨는지 모르겠다. 오븐에 넣어놓으면 110도씨 정도 되는 오븐에 넣어놓으면 하루 지나면 그대로 쫙 물이 다 빠져요. 그죠? 그럼 원래 재했던 무게에다가 지금 건조시킨 무게 빼면 물의 중량이 나오죠. 그죠? 그게 물의 중량이에요. 그럼 만약에 건조시킨 물 중량은 그대로 재면 되고 그거 빼서 그냥 그 비가 뭐예요? 함수비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연경 한계를 우리는 이제 판가름하는 거죠. 요 보세요. 가로축의 부피를 보고 우축의 세로축의 부피를 보고 가로축의 함수비를 봤어요. 함수비 퍼센트예요. 자, 여기에 따라 한번 보세요. 이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물량이 많은 거예요. 함수비, 그죠? 함수비. 그럴 때 봐요. 요 부분 한번 볼게요. 어떤 한계, 가장 물이 많은 부분, 이거 액체 상태라고 합시다. 액체 상태. 그러니까 물을 이제 조금씩 줄여 나와서 액성 한계까지 딱 오게 되면, 이게 더 이상 액체는 아니야. 액체는 아니고, 물렁물렁한 반고체도 아니고, 이건 뭐냐면 소성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점토로 변해요. 그 한계가, 함수비가 액성 한계라고 그래요. 오메가 L이라고 그래요. 그럼 거기서 좀 더 줄이면 소성 단계에서 더 줄이면 오메가 P까지 나와요. 오메가 P는 플라스틱 소성 한계라고 그래요. 소성 있죠. 그 사이가 소성이죠. 그죠? 이거의 한계. 더 이상 소성을, 이제, 이 정도면 이제 소성이 아니야. 하는 상태가 오메가 P예요. 그게 소성 한계예요. 그게 소성 범위가 요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소성 범위는 뭐 쭈물락쭈물락 마음대로 우리 모양을 마음대로 점토를 만들 수 있는 게 그게 소성 범위예요. 거기서 또 물을 더 줄이면 이 고체 상태로 돼 있죠. 반고체 상태로 돼 있는데 수축 한계까지 가. 수축 한계까지 가면 나 이제 더 이상 더 줄어들 수가 없어. 더 이상 줄어들 수 없는 상태가 뭐야? 고체죠. 그죠? 고체. 그 상태의 함수비가 뭐야? 수축 한계라는 거야. 오메가 S는 슐링키즈 수치를 이루는. 그래서 우리는 뭐야? 액체, 소성, 반고체, 고체의 4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건 소성 범위가 어디까지 있고 비소성 범위가 어디까지 있냐를 알 수 있는 범위가 뭐야? 소성 지수죠. 그죠? 소성 한계죠. 그죠? 소성 한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오메가에는 뭐예요? 오메가에는 자연함수비랬죠. 자연함수비가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액체냐, 소성이냐, 반고체냐, 고체냐 상태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점성 유체, 요에 있는 액체는, 유체는 무조건 점성이에요. 그죠? 물 자체의 점착력을 가지고 있어요. 원액체 상태는 흙이 건조될 때 그 함수비는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분필을 감소하다. 당연하죠. 그죠? 자, 오메가 L 더 이상 흐르지 않죠. 그죠? 요 이하에서는, 이 이하의 함수비에서는 물이 그냥 줄줄줄 흐르지 않는다. 물이 아니다. 이거죠. 알겠죠? 물처럼 줄줄줄 흐르는 것은 X 한계를 넘어선 액체 상태다. 그 점토라도 액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흙은 갑작스런 파괴 없이, 요거 소승 상태 한번 볼게요. 흙은 갑작스런 파괴 없이 자유롭게 모양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게 소승 상태. 우리가 마음대로 주물러서 모양을 변할 수 있죠. 점토. 그건, 이 점토는 지금 소승 상태이구나 하고 우리 생각할 때. 소승의 의미를 무슨 말인지 알 때, 그래서 플라스틱이라고, 플라스틱.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물을 더 줄일 때 반고체 상태죠. 그죠? 반고체. 흙은 뚜렷한 균열이 나타나지 않는다. 반고체는 균열이 없어요. 없이 모양이 변화될 수 없는 구간이에요. 모양이. 균열이 나타남이 없이는 모양이 균열이 뭐냐면, 이 반고체 상태는 이 균열이 우리가 모양을 변화시키면, 어느 부분에서 갈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반고체 상태라는 거예요. 소성 상태는 갈라지는 부분이 없어요. 그죠? 반고체 상태는 갈라지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 그것들은 무슨 상태? 반고체 상태다. 그 다음에 수축, 그보다 더 함수비를 줄였어. 그때 난 더 이상 물을 내한테서 빼앗아갈 수 없어 하는 그 상태가 뭐냐면 수축 한계는, 수축 한계 이하에서는 고체 상태. 왜? 함수비가 더 이상 날아갈 게 없어. 더 이상 날아가지 않아. 함수비는 가지고 있는데, 함수비는 고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더 이상 뺏길 게 없는 거야. 고체라도. 아무리 고체라도 어느 정도 저때 합착수 이야기했죠. 그 정도의 그 함수비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흙 내의 모든 물은 다 제거되지 않죠. 그죠? 수축 한계를 넘어서더라도 다 제거돼야 돼. 자연함수비가 수축 한계보다 더 적어도 더 이상 건조하더라도 부피 변화가 없다. 부피 변화가 없다는 거죠. 이 상태가 뭐예요? 수축 관계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제 물을 아무리 뺀다 하더라도 더 이상 부피 변화가 없어. 그럼 물이 못 빼지죠. 그죠? 그 변화가 그냥 고체라는 거죠. 그때 함수비가 수축 한계라는 거죠. 자, 수축 한계 한번 해볼게요. 오메가 S. 포화된 흙에서 부분적으로 포화된 흙까지 변화하는 한계를, 부분적으로 포화된다. 포화된 흙에서, 포화된 흙은 아까 반고체, 고체 상태 포화된 흙이에요. 그때 부분적으로 포화된 흙까지 변화하는 한계가 수축 한계라는 거죠. 그래서 물을 조금은 함수하고 있다는 거죠. 밑에 함수비가 있죠. 함수비. 제로에서 오메가 S까지 그 함수비는 고체라도 함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체, 수축 한계 이하에서는 고체인데 왜 물이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된다는 거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수축한 게 얘는 고체이기 때문에 물이 없어. 웃기는 소리 하지만 요 그림만 보세요. 오메가 S까지는 물을 함유하고 있어요. 됐죠? 그래서 계속 자연 함수비는 현재 함수비다. X 한계는 유체, 즉 전단 능력이 없다. 전단 능력이. X이니까 전단이, X니까 전단이 있을 수가 없죠. 당연히. 그다음 소성한계, 치성 또는 가루로 부서지는 상태다. 소성한계. 치성 또는 가루로. 수축한계 한번 볼게요. 함수비를 변화시키더라도 뭐예요? 부피 변화가 없죠. 부피 변화가. 우리 그림 세로에서 부피 변화가 더 이상 아니라고 팽팽하죠. 그죠? 팽팽하게. 함수비를 아무리 변화시켜봐. 제로에서 오메가 S까지 아무리 변화시켜봐. 부피 변화 있어 없다. 거기 그때 수축한계다. 무슨 상태? 고체 상태다. 흙의 수축과 패착 능력을 결정하는데 대단히 유용하다. 그 다음에 소성지수 한번. 소성지수는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P, 즉 X한계 마이너스 소성한계라는 거예요. 이 뜻이 뭐냐면 치마와
내분마찰의 집안 변수를 추정하는 보정계수로서 사용된다. 이건 나중에 이제 배울 겁니다. 치마 이건 공학 다루면서 더 이상 배울 거니까 여러분 이 다음에는 이제 이 에트버그 리미트에서 각종 지수들이 어떤 식을 표시되어 있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고 거기 얼마만큼 값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계속 해서 셋째 시간에 수업을 연속으로 하겠습니다. 연속이라 내가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셋째 시간에 봅시다.